이 강좌를 듣는 여러 교역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프로페셔널인 교역자와 아마추어인 평신도가 상호 협조하는 가운데 성장 발전합니다. 1980년대 이후의 한국교회는 평신도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평신도의 믿음, 평신도의 열정, 평신도의 헌신에 힘입어서 교회는 크게 부흥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교회의 정체가 오게 되고 교회가 약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역자의 지위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의 지위와 비중은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0년대는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평신도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평신도의 비중이 더욱더 커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1부에서는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의 시대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서 5장에 걸쳐서 논의하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한국교회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의 의미와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곧 프로페셔널리즘과 아마추어리즘, 교역자 프로페셔널리즘과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의 의미와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장에서는 평신도 아마추어리즘 형성의 사회적 배경을 고찰합니다. 사회 발전과 시민의식의 성장, 학력의 신장과 정보와 지식사회의 도래, 높아진 욕구와 의미의 추구, 프로슈머와 팬덤의 사회, 다종교 사회와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이 평신도 아마추어리즘 형성의 사회적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한국교회 평신도 신학의 형성에 대해서 고찰합니다. 먼저 평신도 신학의 뿌리를 살펴보고 오카눔 목사의 평신도 목회 신학, 그리고 비판적인 평신도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4장에서는 한국교회 평신도의 성장 배경을 고찰합니다. 곧 제자훈련과 평신도의 지적 성장, 큐티 운동과 평신도의 영적 성장, 해외 선교와 평신도의 영향력 증대, 소그룹의 활성화와 평신도의 지위 상승, 교회 사역의 확장과 평신도의 능력 향상,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평신도가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제5장에서는 교회 조직과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곧 교회의 대형화와 평신도 아마추어리즘, 리더십 이양과 평신도 아마추어리즘, 교회의 정치 제도와 평신도 아마추어리즘 사이의 관계, 그리고 개교회주의와 평신도 아마추어리즘, 이런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1장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의 의미와 속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서 교역자와 평신도라는 두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교역자와 평신도를 사회 조직론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곧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곧 교역자는 교회 일이 직업인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는 교회 일이 직업이 아니라 봉사인 아마추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프로페셔널리즘과 아마추어리즘의 의미, 그리고 교역자 프로페셔널리즘과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페셔널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직업적인 혹은 전문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을 명사로 사용할 때는 직업, 전문가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이 말이 널리 알려지게 된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막스 베버가 1919년에 뮌헨 대학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목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정치, Politik als Beruf, 직업으로서의 학문, Wissenschaft als Beruf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그는 베루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베루프는 직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또한 소명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정리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막스 베버가 말하는 직업이라고 할 때 그 프로페셔널은 어떤 분야에서의 전문가로서의 능력, 지식, 태도, 윤리, 의식 등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케이스 M 맥도날드의 전문직의 사회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영향력이 크면서 또한 상위의 사회계층에 속하는 전문직을 분석을 했습니다. 전문직의 조직 행위와 집단적인 행위를 전문직 프로젝트라고 지칭하면서 비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프로페셔널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시켜서 교역자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면 성직주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교역자의 권위주의와 폐쇄성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뜻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추어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 아마토르입니다. 아마토르는 사랑이라는 의미의 아모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마추어는 사랑하는 사람, 영어로 말하면 러버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를 애호가 어떤 일을 사랑하는 사람 등으로 부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추어란 예술이나 스포츠, 기술 등을 본업으로 삼지 않고 취미로 애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순화어로는 비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아마추어리즘의 사전적 의미는 아마추어 정신, 비전문가의 기회, 아마추어의 자격 등을 의미합니다. 아마추어의 탄생은 경제 성장, 기술 발전, 사회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곧 경제가 성장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해서 사람들 가운데 생업과 노동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아마추어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르주아 계급과 베블렌이 말한 유한 계급의 등장이 아마추어를 탄생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0년대 이후에 아마추어리즘이 일반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8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는 아마추어리즘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추어리즘은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립적인 의미에서는 여가 선용과 취미 활동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지식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의 행위 양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저 사람은 아마추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추어리즘이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물질적이고 직업적인 동기에서 벗어나 그 일 자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이상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앤디 메리필드는 아마추어 영혼 없는 전문가에 맞서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현대 사회는 프로페셔널, 즉 전문가의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보상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이끌리는 아마추어리즘이 현대사회의 병든 프로페셔널리즘을 극복할 수 있고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앤디 메리필드의 책은 아마추어를 긍정적으로 이 사회발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톰 니콜스는 전문 지식의 죽음,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와 강적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마추어의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곧 전문가에 대항하는 일반인, 즉 아마추어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아마추어가 전문가를 무시하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합니다. 전문가를 무시하는 부정적인 아마추어리즘 현상이 나타난 배경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곧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나쁜 정보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 심리. 두 번째로 비판적인 사고와 능력을 키워주지 못하고 지적인 나르시즘에 빠지도록 만드는 대학 교육. 세 번째로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뉴스를 생산하는 신저널리즘. 이런 것들이 바로 부정적인 아마추어리즘이 형성되는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본 연구의 입장은 아마추어 혹은 아마추어리즘이 가지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곧 아마추어리즘은 비직업적인 활동이라는 중립적인 의미, 아마추어 활동 속에 들어있는 꿈과 이상, 열정과 헌신, 변화와 발전 등의 긍정적인 의미, 아마추어리즘 속에 들어있는 비전문성과 무책임성, 비현실성에 대한 비판적인 의미, 이 모든 의미를 가지고서 아마추어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을 교역자 프로페셔널리즘과 대비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의 속성과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은 비직업적인 사역입니다. 교역자 프로페셔널리즘이 직업 혹은 생업적인 의미를 가진다면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은 그러한 생업의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심리적인 동기가 더 많이 작용을 합니다. 또한 책임에 있어서 교회
일에 대해 직업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교역자의 경우에는 직업적인 책임을 집니다. 곧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직위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평신도는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직업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자격 조건에 있어서 교역자는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 자격 취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평신도 사역자의 경우 이처럼 길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은 교회에서 임명하거나 선거 등을 통해서 추대되면은 평신도 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과 사역의 기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특정 교회 안에서 교역자보다도 평신도는 더 긴 사역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역자는 임기와 사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는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멤버십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은퇴할 때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대와 요구의 수준에서 차이가 납니다. 평신도 사역자에 대한 신앙, 인격, 열심, 전문성 등과 관련된 교회의 요구와 기대의 수준이 교역자의 그것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신앙이나 인격과 전문성을 가지고서도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수와 관계망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한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수가 교역자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한 교역자는 많고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사역합니다. 그래서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신도는 비교적 단순한 관계망 속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염두에 두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80년대 이후 교회 내적, 외적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교역자 프로페셔널리즘은 약해졌습니다. 반대로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은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한국교회를 분석할 때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상의 특성을 전제로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이란 교회 안에서 직업적으로 일하지 않는 평신도의 지위와 역할, 기능과 작동의 메커니즘, 평신도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어 교회 안에서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 아마추어인 평신도의 힘과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과, 곧 교인들의 신앙 성장, 교회의 성장과 활성화, 복음 전파 등과 부정적인 결과, 평신도의 전횡과 이권 다툼, 교회 내부의 갈등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교역자 프로페셔널리즘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업적으로 일하는 교역자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그 기능과 작동의 메커니즘, 교역자의 기능과 역할이 약해져서 교회 안에서의 교역자의 비중이 작아지는 현상, 프로페셔널인 교역자의 힘과 영향력이 작아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과, 곧 교역자의 전횡 감소, 교회의 민주화 등과
부정적인 결과, 교회의 리더십 약화, 교회의 무질서와 혼란 등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교역자 프로페셔널리즘과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에는 양면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요소가 건전하게 작동할 때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성장 발전하고 사회에서의 존재 이유가 커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요소가 건강하게 작동하지 못할 때에는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침체되며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역자 프로페셔널리즘의 속성과 그리고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역사적 사회적 배경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교회를 잘 섬기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